사랑의 채널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숙 박사의 송 아트 진행을 맡은 스마일 닥터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림 속에 내 아이의 비밀이 있다의 저자 우리 김인숙 박사님을 모시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숙 박사님을 요즘 초긍정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죠. 네, 박사님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아이들만 보고 사니까요. 아이들하고 늘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표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세요. 제가 원래 웃음 치료 박사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웃고 그래서 제가 늘 많이 배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의 소통의 기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아트의 대가인 우리 김인숙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 중에 말이죠. 아주 내성적인 아이들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내향적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올 때는 엄마 치마거리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게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안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이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가 느껴져요. 이렇게 내향적인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이때 내향적인 아이들은 맨 먼저 간을 본다고 하죠. 이걸 이렇게 만져볼까? 그런데 선생님이 괜찮아. 또 이렇게 만지면 어떨까? 괜찮아. 이렇게 됐을 때 이 내향적인 빗장이 풀리고 이제 자기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강의할 때 할 수 있어. 엄지척이 가장 중요하다. 엄지척. 내향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또 하나는 말이죠. 요즘 이제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곧 엄마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고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얼굴을 알았을 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런 소통에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주 양육자와 눈을 바라보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의사소통이 이제 부족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육기관에 오면 친구들과 주고받고 하는 이 놀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여기를 보세요. 친구들아 선생님 보세요 할 때 경청력이 없는 아이는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입학식 날부터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나 또 행사의 모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주변에서는 참 고집스러운 아이다. 굉장히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쳐 울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면 막 기절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이 맨 먼저 소통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너가 선생님이 얘기할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부터 이제 배우는 것이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해주면
그 강한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갖게 되는 거죠. 방법들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나름대로 호기심이 이런 많은 아이들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고집스럽기도 한데 네.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그림 속에서 박사님은 그걸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네.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숙 박사님의 송 아트라고 하는 이 교육 네. 방법이 네.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효과성을 거두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예 우리 네. 박사님께서 네. 이 자리에서 바로 네. 이 그림 그리기에 대한 네. 요 교수법으로 송아트만의 교수법으로 네. 첫째는 내향적인 아이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 비법을 오늘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송아트 지도법으로 해결하는 소통이 필요한 아이들 사례 만 5세 11월 24일생 남아 현재 만 5세 반에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또 만 5세 1월 26일생 남아의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특별한 독창적인 사고 활동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또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만 5세에 등록해서 유치원에 등록해서 다닐 때 맨 먼저 만났을 때 주제를 주진 않습니다. 3월 5일 생각나는 걸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의 표현력이 몹시 독특합니다. 입체적인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발견되어지는 입체 활동이 7살 이제 만 5세 아이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지도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와 같은 이렇게 관광차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구조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이 아이의 두뇌 활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3월 19일 날 또 한 번의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4학년이나 5학년에서 발견되는 아주 입체 표현 활동이 대단히 우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인 미술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고정관념을 심어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 아이의 이 표현 활동을 보면서 이 어머니나 선생님께서는 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남들과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 활동들이 드러나는데 또 여기에 보면 구부러진 나무를 그려볼까? 하고 첫 시간에 구부러진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구부러진 나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나무 줄기 되었네. 줄기를 표현해 볼까? 했더니 이런 줄기를 표현하고 긴 가지 구불구불, 작은 가지 구불구불, 가지에는 나뭇잎이 붙어서 커다란 나무가 됐다는 지도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주제를 줬는데 이 아이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와, 나무 옆에 높다란 아파트 같은 걸 세우더니 여기에 20, 20, 20 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네모 모양들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전기가 나오는 거래요. 이 선이 전깃줄이죠. 이 전깃줄이 다른 아파트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 달이 있고 빛이 나는 게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은 나무가 무엇인가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아파트로 공급하는 이런 과정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의 표현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무만 지도해야 될 것이냐, 이 아이의 이런 의견들을 크게 세워서 이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이 협의회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또 나비를 그려서 표현해보자. 커다란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나비 눈이 되었네. 더듬이는 어디에 있니? 너가 찾아봐. 해서 아이들이 더듬이를 찾고 입을 찾고 나비의 배를 찾고 앞다리와 중간다리와 뒷다리를 찾아보는 이런 생태계적인 표현 활동을 돕기 위한 글을 읽고 공간으로 표현하는데, 이 아이의 오로지 관심사는 집이랑 남이랑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의견을 또 내놓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나비를 잘 그리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의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의견들, 호랑나비와 파란나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면 선생님 기록해 주죠. 기록해 줄 때 심리가 치료되는 방법, 또 자신감이 쑥쑥 자라는 방법, 이런 방법은 이 아이는요 6살 때 왔을 때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함으로 자기 표현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 5세, 7살 나이가 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하게 된 거는 선생님의 이런 노력이라고 해요. 하준이네 집이에요.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가 이거 누구 집이야? 우리 집이에요. 집에 뭐가 있어? 장난감이요. 이거를 선생님이 경청하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아, 하준이네 집에 장난감이 있구나. 와,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이 아이 의견을. 그런데 이 아이더러 너 이상해. 너는 의견이 너무 독특해. 이런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높은 사람이 사는 성이래요. 그런데 이 성에 깃발이 달려 있고 또 이렇게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들이 써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선생님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이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며 공감해 줬을 때 이 아이의 심리는 인정받아서 쑥쑥 자라고 두뇌가 열리는 거죠. 이 아이의 지도법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자신의 표현이 되는지 이따가 마무리 과정에서 한번 어떤 수업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안내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역시 만 5세, 이 아이는 11월생입니다. 그런데 이 11월생인 우리 서진이라는 친구의 그림은 또 다른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밧줄그네래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의견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 나가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위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가위로. 그러면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미끄럼틀이라는 이 구조. 멋지지 않습니까? 놀이동산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들이. 이런 구조를 이 만 5세에 와서 표현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친구였다고 하냐면 그 지도하신 선생님과 원장님께 들어보니 대단히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치고, 또 이게 제압을 하면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소리를 치며 뛰기도 하고 이랬던 아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소통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아이의 심정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치료해 주는 걸까요? 어떻게? 이 아이의 의견을 듣고 공감해 주면서 치료해 주는데요. 이게 무엇이에요? 정갈은 사냥하러 왔어요. 정갈이 사냥하러 왔구나. 선생님의 공감이죠. 기록하면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거대한 쥐가 나타났는데 치즈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거대한 쥐인데 치즈 냄새를 맡았구나. 이건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선생님이 경청하고 공감하며 수용하며 기록에 남기며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인정해 주자. 아이가 이제 세 번째 3월 19일 날은 이걸 표현합니다. 개구리 점프 놀이기구예요. 자, 요 앞전의 아이의 그런 구체적인 전깃줄과 같은 에너지를 그리는 아이의 독창적인 의견과 이렇게 개구리 점프 놀이기구에 수많은 물건들을 태우면서 이 점프 놀이기구를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도구를 만드는 이런 생각을 발상하는 이 아이의 의견. 이 의견 속에 이제 이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살펴보았더니 가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체감 온도가 가시 로봇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찬이가 그렸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아이의 표현이, 언어적 표현이, 구술 능력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독창적인 사고에 여기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시로봇이 제가 하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적 표현이 안정감이 이렇게 생기면 이 아이의 표현력이 훨씬 타인들과 소통이 잘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있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을 이제 송아트라는 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와준다면, 자, 오늘 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주제가 무엇이지? 우리 집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 가는 거에서는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 뒤에는 아파트가 많대요. 그리고 우리 집 가는 거에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나무가 많대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건물이 많대요. 이런 자기주도 맵, 자기의 맵을, 주제에 대한 맵을 표현해서 이 아이들의 확실한 자신의 의견을 소통해내는,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넣어줬더니 아이들의 의견이 이렇게 확실히 자신의 의견이 드러납니다. 우리 집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보통 만 5세 아이들이 공간지각력이 여자아이들은 좀 낮다고 하네요. 여자친구 거거든요. 여자아이들은 공간지각력이 약해서 꽃이나 예쁜 것들과 그릴 수 없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이런 공간지각력과 또 방향지각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에게. 그랬을 때 여기에 그 동네에 대한 표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 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그림으로 두면 공간에 대한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의 문해력, 문해능력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의 주제를 핵심 파악을 한 뒤에 공간으로 재현해내고 이 공간을 자신의 글로 주장하여 우리 마을은 멋져요 라고 주제를 세워 나는 고향이란 산책을 가요. 엄마는 집에서 빨리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는 회사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알록달록해서 멋져요. 우리 마을에는 마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우리 가족과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한 마을이에요 라고 하는 만 5세의 아이의 의견이 정리가 됐네요. 하나의 주제의 핵심 파악과 다양한 공간지각력의 사고 능력과 이렇게 글로 자신의 의견을 써내려가는 그림을 통한 문해 능력, 그림을 통한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아까 우리의 소통의 대상으로 강의했던 두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능력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아이는 분명히 태양열을 연구할 것만 같고, 하나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소통의 방법을 체득하며 타인들과 자신의 주장으로 떼쓰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육 또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자, 구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아이는 구름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니 그랬더니 푹신해서 뛰면서 놀 수 있을 것 같대요. 구름 위에서. 푹신푹신한 구름에서 누워있고 싶대요. 또 구름 위에서 아주 또 행복하다는 얘기. 또 자동차를 탈 수만 있을 것 같대요. 구름 위에서. 구름에서 엄마랑 같이 있고 솜사탕 타서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구름을 이제 상상한 거죠. 구름에서 너는 뭐하고 놀고 싶니? 했더니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자, 구름 속에서 어떻게 놀고 있나요? 마치 하나의 영화의 장면 하나 같지 않나요? 구름 속에서 나는 이런 곤충들과 이런 애벌레와 이렇게 엄마와 병원도 가고 자동차도 다니고 이런 행복감을 표현하게 하는 이런 확실한 자신의 의견, 상상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의견 속에 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름 위에 여행을 갈 거야. 우리 글씨 틀려도 다 이해할 수 있죠? 5세 아이들의 글씨. 그냥 틀려도 갈 거야 하구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써. 이러는 순간 이 아이의 상상력과 공상력, 행복한 이 아이의 두뇌 활동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될 때는 지나치게 태클을 걸어 아이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난 강시우랑 같이 공부하고 학교로 갔대요. 가는데 구름 사탕이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글씨가 많이 틀려서 읽기도 어른들은 어렵네요. 아이에게 글씨를 틀리지 않게 쓰게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이로 하여금 읽어보라고 하면 틀린 걸 틀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쓰는데 말이 되도록 쓰는 거야. 읽었더니 말이 안 되네 하면서 스스로 글씨를 교정해 나가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소통은 꿈을 담아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특별한 능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꺼내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이들과의 소통,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과의 소통, 반드시 경청하며 수용하며 공감하며 지지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곁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송아트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강이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박사님, 오늘 강의 중에, 하준이 예를 좀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네. 이 친구가 보니까 내향적이고, 섬세한 아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섬세한 아이라는 그 뜻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제 보통의 아이들은, 먹자, 가자, 그리고 함께 하자. 이 정도의 사고 활동이 주로 친구들 관계에서 놀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섬세한 아이들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섬세하게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이렇게 내향적이면서 섬세한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소리가 좀 적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아이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관심사가 아까처럼 아주 그 하준이처럼 뭐 하늘의 에너지랄지 또는 전기줄이랄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급기야는 우리 전기 콘센트 있죠.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곤 해요. 그래서 이 섬세하고 관찰력이 있고 말없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집중해 가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의외로 말이 없다고 소외시키면 안 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봐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우리 많은 유아 교육기관이 우리 송아트 교육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 때문인지 또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많은 분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숙 박사의 송아트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같아서 진행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말 내성적인 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숙 박사의 송아트, 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